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 텍스트로나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어떤 그 자금이 대여이고 언제 어떤 자금이 투자고 어느 지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씌워진 거고 증거인멸 위조 은닉 교사가 씌워진 거며 어떤 지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혐의가 씌워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의 대여는 2015년 10월로 갑니다. 2015년 12월 2015년 12월에요.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5억 원을 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2017년 2월입니다. 여기서는 정경심 교수와 동생이 조범동 씨에게 마찬가지로 5억을 대여합니다. 여기서는 형식은 코링크 PE의 주식을 인수하는, 다시 말하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주식을 실제로 인수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컨설팅 계약서를 맺죠. 이 컨설팅 계약의 주체는 당시 대표 성모 씨와 정경수의 동생 명의로 컨설팅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합산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그럼 총 10억이 되잖아요. 두 번 합쳐서 이 10억에 대해서 10% 연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합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11%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냐면요. 2017년 3월 29일부터 18년 9월 28일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급을 받습니다. 총 19개월. 금액은 1억 5,795만 원. 지금 합산 10억이죠. 그 자금의 성격이 투자냐 대여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됩니다. 이게 투자인지 대여인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19개월 동안 1억 5천여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투자라면 횡령이 되고 정경심 교수 측이 얘기하는 대여라면 말 그대로 계약서대로 이자로 지급받는 겁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그렇죠? 여기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얹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됩니다. 17년 5월이죠. 대선 끝나고 직후에 민정수석으로 부임합니다. 자, 이때 되니까 민정수석으로 부임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지신탁, 주식 백지신탁을 해야 되고 직접 투자 제한되죠. 그러니까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정경심 교수가 투자처를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산 관리를 도와줬던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차장한테도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고, 근데 김모 차장이 이제 조언해 주기를 직접 투자는 어렵고 그럼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사모펀드다 라고 추천을 합니다. 종목도 추천을 해줘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조국 교수의 오촌 조카가 바로 조범동이죠. 조범동이 관련해서 책도 냈고요. 여러분 조범동 씨를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요.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작가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 조범동이 바로 그 조범동 씨입니다.
책을 2권을 냈어요. 이 분야에 펀드 운영이나 이 자산 운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책도 2권을 냈고 이 바닥에서는 꽤 유명한 여의도의 조선생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이 조범동 씨가 추천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요. 그 시점이 2017년 7월 블루펀드에 정경심 교수가 동생과 함께 14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링크 PE가 만든 레드 펀드, 블루 펀드, 그린 펀드, 배터리 펀드 4가지 펀드가 있는데 이 4가지 펀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블루 펀드는 이거를 어디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거를 웰스 CNT에 투자를 합니다. 그것을 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W사라고 투자처를 공개하지 않고 W사라고만 언급을 하고 추천을 하죠. 그래서 이 블루펀드에 추천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14억 원, 실제로 출자한 금액은 14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감원에 보고할 때, 출자 약정 금액이 총액 100억 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출자 약정 금액을 100억 원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14억밖에 투자를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허위 신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세워서 이것이 곧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허위 신고 혐의라고 여기다가 혐의를 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코링크 PE 관계자들은 이 조범동 씨가 끌어온 정경심 교수 남매의 자금뿐만이 아니고 이봉직 익성 회장과 이창권 익성 부사장 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더 끌어올 예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을 끌어올 만한 룸을 남겨둬야 했다.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출자 약정액을 14억 원이라고 신고를 했다면 추가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룸이 사라지잖아요. 그릇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그릇에 물을 14만큼 담아놓고 나머지 86만큼 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이게 전액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룸을 남겨둔 건데 이걸 가지고 검찰은 야, 출자 약정 금액은 100억이라고 신고해놓고 14억만 투자했네? 그러니까 허위 신고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차례 더 투자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WFM이 여기서 나옵니다. WFM 주식을 인수합니다. 12만 주 6억 원. 이거를 장외 인수를 해요. 장외 매수를 해요. 장외에서 당사자 간에 상대 거래를 합니다. 당초에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누구? 우국환 회장. 우국환 회장 주식을 코링크에서 인수를 하고 코링크가 이거를 정 교수 동생 명의로 매도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장외 매수하고 이걸 실물주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물증권. 그래서 검찰이 정 교수의 동생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실물증권 6억 원어치 12만 주 실물증권을 압수수색했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이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이런 혐의를 여기다 씌웁니다. 이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범동으로부터 이 WFM이 군산에 공장을 가동할 것이다. 착공한다, 가동할 것이다. 뭐 이런 정보를 듣고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듣고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주식을 매수했다. 이 장외 매수 전에 장내 매수도 있거든요. 장내 매수도 뭐 16,000주 정 교수 동생이 16,000주 매수를 했다가 곧바로 다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외 매수를 하죠. 12만 주를 실물주권으로.
이러면서 여기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그리고 미실현 이익 아시죠 여러분? 미실현 이익. 이 WFM 주식 인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근데 이후에 최고가로 올랐던 시점을 기준으로 검찰이 삼아서 당시 매수가 대비 최고가를 비교를 해보면 2억 7천여만 원의 미실현 이익이 있다. 지금은 주가가 살 때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익을 거둔 바가 없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 중간에 주가가 최고가를 쳤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2억 7천여만 원의 소득 이득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주식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사이에 조범동으로 하여금 미공개 정보를 받았다라는 혐의를 씌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2018년 8월 상환합니다. 코링크 PE가 이 정경심 교수 그리고 정경심 교수 동생의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WFM에서 대여를 합니다. 그리고 코링크와 WFM 사이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런데 검찰은 2단계에서 횡령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 물론 이 횡령 혐의는 조범동 씨의 횡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 김모 씨의 음극재 특허가 굉장히 기술력이 처음에 믿던 것보다 부실한 특허였음이 확인이 됩니다. 익성 관계자들 또는 코링크 PE 관계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2018년 12월 즈음 연말에 익성이 빠져나갑니다. 이 익성이 빠져나갈 때쯤에 당연히 뭐 이봉직, 뭐 이창권 이런 사람 빠져나갔을 테고요. 이봉직 회장의 아들, 코링크 PE의 경영수업하라고 보내놨던 아들 있잖아요. 아들도 퇴사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는 조범동 씨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 교수가 이 돈을 집어넣은 거는 총 4차례입니다. 첫 번째 2015년 12월에 5억 원 대여합니다. 2017년 2월에 5억 원 추가로 대여합니다. 합산 10억 원입니다. 2017년 7월에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합니다. 물론 정광보 씨 명의로 정광보 씨와 함께 투자를 합니다. 그 전에 2017년 5월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부임하고 나서 직접 투자가 제한되니까 자산관리인 김모 씨 또는 이 오촌조카 조범동 씨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사모펀드는 가능하구나. 그래서 사모펀드 중에 적당한 투자처를 찾다가 조범동 씨가 추천한 블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블루펀드에 투자한 돈을 가지고 코링크 PE는 웰스 CNT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18년 1월에 한 차례 더 투자를 합니다. WFM 주식을 인수합니다. 12만 주를.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어떤 돈이 대여금이고 어떤 돈이 투자금이고 어떤 개념인 건지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엊그제 라이브 방송할 때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 맥락을 흐름을 좀 알 수 있게 뭐 도표를 그려서 설명해 달라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제가 뭐 도표로 따로 만들 여유는 없었고요. 지금 그냥 시간 순으로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보셨으면 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검찰하고 변호인단하고 투자냐 대여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운다더니 아니 그러면은 이후에 뭐 WFM 주식 산 거는 뭐고 14억 원 블루펀드에 투자한 건 뭐고 그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컨설팅 계약에 의해서 연 10% 이자를 받았던 검찰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그 금원을 받았던 그 계약은 대여였다.
최초에 2015년 12월에 5억을 대여했다가 2017년 2월에 그 이전에 대여했던 5억을 다시 대여를 하고 거기에 얹어서 동생과 함께 5억을 추가로 대여를 해줬다. 그래서 총액 10억에 대해서 연 10%의 이자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